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블록딜이라든지 기타 그간에 좀 부진했던 흐름과 맞물려서 시총 상위주 내에서도 파란불을 켜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들, 특히나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종목 선별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김성훈 MH인베스트 이사,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과 함께 순위에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국내 1위 구독형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웹소설 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해당 플랫폼이 선보여질 예정인데요.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밀리의 서재까지 뛰어들면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10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태영건설입니다. 오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제2차 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죠. 태영건설이 앞서 내놓은 자구안이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자정까지 진행돼 결과는 내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9위는 태영건설이 차지했습니다. 8위 열어보겠습니다. 8위는 가상자산 관련주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상품의 상장을 승인하면서 현지 시간 11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예상하는 유입 자금 규모만 13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도 다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8위는 가상자산 관련주입니다. 네, 10위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밀리의 서재인데요.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 또 다음 달 웹소설 플랫폼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밀리의 서재 올 한해 조금 더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웹툰 그리고 웹소설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DNC 미디어를 탑픽으로 해서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밀리의 서재까지 주가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웹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넷플릭스를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기존의 웹툰 혹은 원작 만화가 있는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해서 OTT로 뿌리게 되면은 그 원작이 다시금 소위 말해서 역주행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일본에서 검증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웹툰 사업부의 실적이 작년 3분기부터 빠르게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 이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보호 예수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 얼추 소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 단계부터 이 회사가 웹소설 플랫폼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웹툰과 달리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밀리의 서재,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라면 63%로 과점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웹소설 시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에 밀리의 서재가 출시하고 이제 오픈을 할 이 웹소설 플랫폼이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과점적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제시하는 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조금 더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9위 태영건설입니다. 앞서서 뉴스로도 살펴봤지만 워크아웃의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지금 일단 워크아웃이 무난하게 좀 개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과 함께 태영건설, SBS, 그 외 우선주, TY홀딩스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 너무 뭐랄까요? 이슈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탄력에 강할 수는 있어도 투자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류민수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워크아웃 개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좀 더 이제 태영그룹 쪽에서 이제 성의 있는 자구책안을 좀 내놨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정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개시 여부가 뭐 거의 이제 뭐 확정적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개시가 되면은 이제 태영건설 이제 채무상환 유예가 한 4개월 정도 이제 유예가 되는데 이 사이에 또 이게 이제 개시가 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뭐 기업 자산 부채 그러니까 실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은 뭐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2차 채권자 협의회 아마 3, 4개월 뒤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기업 개선 계획, 내놓은 기업 개선 계획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저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사 과정에서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발 채무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채무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약속한 이제 자구 이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삐끗하게 되면 채권단에서 이제 또 어떤 뭐 계속적인 요구, 또 다른 어떤 국면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아직도 상존한다라고 개시가 결정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태영건설 이 워크아웃 이슈가 점화된 이후에 주가의 하락폭을 다시 만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최근에 뭐 수익이 내신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잘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태영건설이 향후 예를 들면 뭐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조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무게가 실리지만은 여전히 불확실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가상자산 관련주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승인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관련돼서 또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또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원 이사님? 네, 정말 지난주부터 이 테마주를 하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물 ETF가 오늘 아침 7시에 승인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ETF의 가능성이 이더리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퍼지면서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내내 뭐 ETF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최근 안 그래도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좀 늘려왔었던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상한가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두 종목 다 신고가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거래 대금도 다시금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 연장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요새 지난주부터 테마주의 특징이 이틀 연속 시세를 빠르게 뽑아내고 또 빠르게 죽는 또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내일 하루 더 시세를 뽑아내게 된다면은 그때는 적극적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시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8위 가상자산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MD스테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파트너사로도 부각되고 있는 동사는 국내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등 미래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차량 인비디드 시스템 증가와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 증가로 동사의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을 타고 MD스테크의 주가도 연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위는 MD스테크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상용 로봇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내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간 삼성전자는 돌봄 로봇이나 가사 보조 로봇 등의 시제품을 선보였음에도 실제 제품 출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으로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이렌시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에 메인 공급사로 알려져 로봇 보핏 출시 가시화에 투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6위는 이렌시스입니다. 네, 7위 MD스테크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들썩였던 종목이죠. 시총이 작다 보니 한 번씩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인 방향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 최고가를 찍을 때 같이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또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좀 반등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으로 봐도 될 종목은 맞습니까? 유미수 부장님. 예, 저는 매매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돋보이는 기업 두 군데가 있죠. 바로 MS하고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스권 $400를 가져 있었는데 최근에 $500 돌파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5위에 지금 들어온 모습인데 이 소위 지금 잘 나가는 빅테크 두 개 기업과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그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파트너서로 협력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베디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 이제 내장되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 개발에서 필요한 어떤 솔루션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드는 해외 파트너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독점 공급 계약이라든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통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일찍이 이제 파트너십 체결했고요. 지금 국내 총판 50%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와도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GPU가 이제 GPU 활용하는 그 부분에서 AI나 빅테크,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사에게 AI 플랫폼 구축, 그다음 딥러닝 교육 등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유통 기업 외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내 AI 모듈 총판 엔비디아 거 갖고 있기 때문에 AI의 어떤 실적과 주가 상승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현재 1,600억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022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하고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발표될 건데 그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AI 쪽 매출액하고 수익성도 상당히 배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D스테크 추가 상승 가능성 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이렌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CES에서 이 상용 로봇 공식 출사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관련해서 들썩이는 모습인데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2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길게 단 상황입니다. 이렌시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선생님? 네. 일단은 올해도 로봇과 관련된 뉴스들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테마주든 아니면 실제 내용이 있는 종목이든 번갈아가면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렌시스와 유진로봇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현재 CES 참석 중인데요. 거기서 로봇 사업 관련된 행보회를 하겠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렌시스가 급등이 나왔고 에브리봇 같은 종목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인수를 하고 나서 아직 여타 이렇게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뤄져서 아직까지도 출시가 요원한 상태이고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방향은 조만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로봇과 AI를 결합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렌시스만 놓고 본다면 어제 상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10분 만에 2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급등이 나면은 그 다음 날까지 한 번 더 또 한 번 급등을 해서 시세를 이틀 만에 다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을 여러분 다시 또 물렸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것을 버틴다거나 이런 전략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테마가 하루하루 두더기 잡기식으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혹은 이틀 연속 시세가 난 테마 혹은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접근 금지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내가 진짜 로봇을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는 최근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은 펀더멘탈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대동, 스맥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의 눌림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겠습니다. 로봇 산업으로 본다면 지금 LIG 넥스원 기타 이제 뭐 대동이라는 최근에 로봇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들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고 사실 전일은 삼성발 로봇 이슈 테마격으로 좀 움직였던 데 따라 이렌시스도 사실 테마의 상승을 보인 만큼 하루 이틀에 좀 마무리되는 단기 테마에 대해서는 테마답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또 단기 테마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880선 회복 후 이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 이후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로 둥지를 옮긴 후 연일 부진했던 포스코 DX도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반등하면서 오늘에서야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견조한 상승 이어가면서 5%의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4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최근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IRA 세부 규정 발표로 인해 전해액이나 분리막 쪽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분위기를 보여왔는데요. 그중 전해액 생산 회사 엔캠은 11월부터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 오르면서 9만 원대 돌파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리드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 올해 엔터 4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입되면서 현재 2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면역 항암제 쪽도 강한데요. 그중 지노맨 컴퍼니는 개발 중인 실규타깃 면역 항암제 제나 104가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6.9%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550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장 종목 상위 순위권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6세대 이동통신 관련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리서치를 찾아 6세대 이동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주들의 투심이 쏠렸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미래 신기술 경쟁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로 통해 최근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성도 대열에 합류해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경쟁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5위는 6세대 이동통신 관련주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NHN KCP입니다. 최근 중국 직구 사업 확대와 유튜브 쇼핑 채널 오픈 등으로 온라인 쇼핑 산업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직구 사업자에 대한 시장 기대에 따라서 결제 산업 전반의 투심 개선세가 확대될 거라는 중국사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중 하나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지난 12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14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바도 있는데요. 4위는 NHN KCP입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5월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나섰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오는 2032년엔 달 착륙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이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었는데요. 이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한 기대감과 더불어 동사는 가시성 높은 수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방산 수출 물량 매출 속도도 증가하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5위는 6G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재용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들썩이는 모습인데 6G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아, 예, 참. 5G 관련주죠.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5G도 이제 사실 뭐 제대로 뭐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건 이제 스킵하고 이제 6G니까 결국 이제 삼성에서 어떤 이 관점, 뷰, 인사이트를 주면은 사실 뭐 그쪽 관련이 움직이고 시장에 다시 한번 또 태동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쪽 관련주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심했죠. 근데 관련주가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KMW 시작해서 RFHIC,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여러 가지 이쪽 관련주들이 있는데 사실 선뜻 손은 안 가는데 일단 이쪽 관련이 최근에 또 이런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세대 이제 네 번째 이동통신 이 주파수 할당 문제. 그러니까 28GHz인데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빅3 이제 이동통신사가 한마디로 이제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만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 좋은 시선을 보냈죠. 그리고 과징금도 여러 딴 쪽으로 이제 과징금도 부과한 모습인데 일단은 이게 지난 10일 날 이런 모습 때문에 세 군데가 지금 입찰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종텔레콤인데 일단은 빠르게 정부가 이제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일단은 심사 통과를 했고 이제 25일 날 이제 최종 어떻게 되면 이제 주파수 경매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저라면 일단은 이쪽 관련주라면은 세종텔레콤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쪽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이것들을 이제 통과를 하더라도 소위 계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 비용이 상당히 초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 부대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사업권을 따내더라도 이게 빅3의 어떤 독점 체제를 깰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과거의 선례 일본 라쿠텐 같은 경우도 이제 통신 사업에 신규로 진출했다가 지금 거의 7조 가까운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려가 업계에서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이동통신사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삼성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만 아까 그 25일 날 발표 전까지 그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해서 사실 6G에 대한 이슈로 사실 이슈에 붙은 테마격의 움직임으로 오늘 통신 장비주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일정에 따른 전략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4위 NHN KCP 살펴볼까요? 최근에 전자결제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NHN KCP를
처음 짚어주신 분이 김성훈 이사님이었어요. 그때 CJ에 대한 돈 갈 때 결제주들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중국 직구 플랫폼에 대한 호조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증권사 의견을 보니까 유의미한 실적 기여를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좀 기대감을 반영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꽤 또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추격해서 급하게 사야 되는 날이 있고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조금 오른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면은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한다라면은 신규 접근은 역시나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을 만약에 나온 것을 확인을 했다라면 아마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 커머스 시장이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자 수가 여전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주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2주 신저가에 또 1,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마트가 인수한 회사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은 유튜브가 쇼핑몰을 시작하기 때문에 카페24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 중국 직구 이용자 수의 급증에 따라서 그 밑에 단에 있는 KG니스, 그리고 NHN, KCP 같은 결제주 역시도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라면은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돌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주가 상승은 충분히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또 카카오페이도 오늘 좀 급등하는 맞아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22%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결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카카오페이 결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것을 보고서 아 맞다, 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됐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후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이제 오늘 토스 관련주들, 토스 IPO 관련주들, 이월드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또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스 IPO 상장 가치 15조에서 20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좀 더 엮이면서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카카오페이 오늘 급등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결제 관련주, 그리고 카페24 같은 그런 솔루션 관련주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라면은 이제는 정말 낙폭과대의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본다라면은 분명히 이 이커머스 시장의 변혁 자체는 우리가 단기에 그치는 어떤 그 흐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NHN, KCP가 대장이니까 여기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진입이 유효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대장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NHN, KCP에도 이어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되는 법안 통과 소식에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모멘텀과 더불어서 또 방산 업체 또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방산 관련 섹터가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동사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연기금 수급도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제가 볼 때는 방산 업체도 또 한 번의 어떤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지금 북한 쪽에서 보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로 지금 도발 수위도 높이고 이거에 대응해서 K9 자주포에 대한 어떤 사격 훈련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거든요. 맞대응하는 모습.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이제 어떤 뉴스나 이런 모습에서 자꾸 등장하는 모습이 저는 동사를 바라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물론 나쁜 이슈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좀 보이고요. 동사 일단은 주요 사업이나 호주 네드백 장갑차 본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체결됐고, 기준의 이집트 물량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대되는 쪽이 루마니아 쪽입니다. 루마니아가 이제 현재 1조 원 규모로 알려진 자주포 도입 사업. 지금 동사하고 지금 두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독일하고 지금 동사인데 동사가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사실 가성비 쪽에 우월하기 때문에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루마니아까지 만약에 어떤 계약이 성사된다면 동유럽 전반적으로 지금 동사의 어떤 사업 확대가 점쳐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에 기대되는 라인업들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회사 하나시스템, 뭐 또 인수한 세트레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의 어떤 좀 메카가 지금 동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 우주항공 쪽 모두 겸비한 쪽이 동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그룹에서 지금 동사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산 업체 중에서 동사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뭐 꾸준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또 방산의 계절 지켜보면서 한화에로스페이스 안에서 또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쭉 살펴봤고요. 실시간 유튜브에서 또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 그냥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은데 유독 삼성 계열사들의 파란불이 좀 눈에 띕니다. 혜성님께서 삼성전자 블록딜 에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감 플러스 시장 자체적으로도 눌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금 블록딜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스태그님께서 상속세 12조 언제 다 내나 하셨는데 관련해서 삼성전자 오늘 수급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사실 소부장 관련주, 반도체 IT 쪽에서도 좀 선별적인 흐름, 그동안에 좀 상승의 흐름을 뒤로하고 분위기는 살짝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세영님께서 오픈 엣지 계속 밀리네요. 유유하셨는데 오픈 엣지 못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주도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밀리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뭐 칩스 엔비디어, 가온칩스, 리노공업과 같은 종목들은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또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시세낸 이후에 이제 다음 타조로 보내줄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유효한지도 같이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부장님 먼저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제 블록딜 지금 상속세 납부에 대한 이슈도 좀 전해졌잖아요. 예. 오늘 이제 기대감이 컸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각종 이슈와 함께 좀 주춤한 양상인데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삼성전자 요번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가 3조 중후반대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실적 확정 발표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몇 가지 얘기가 지금 도는 게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 대한 선수금 받은 부분에서 이제 수율이 못 잡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위 토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건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쪽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또 나온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을 좀 깎아먹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상속세 부분은 뭐 이게 뭐 돌발적인 얘기가 아니라 11월에 그렇죠. 일단은 하겠다고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매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거를 일부 기관 투자자는 아는 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한 선제적으로 매도한 부분도 있지만 이 역시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결국 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최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컨센에서 상당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며칠은 조정받은 이후에 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도 분할로 매수하면서 네. 좀 가져가셔도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이제 차익실 나오면서 주춤한 종목들 사실 좋다 했던 관심주로 제시가 많이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도 요즘 좀 눌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템포가 끝났구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거나 좀 하락에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김성우 기사님?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와 CX의 관련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장주 그리고 2등주를 우리가 고르자라면은 역시나 제주반도체가 대장주고요. 그 다음으로 네오셈이 2등주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증자와 관련된 이슈, 뭐 유증이라든가요, 아니면은 뭐 대주주 매도 이런 어떤 자사주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떤 고점 시그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제 네오셈이 장 끝나고서 이제 자사주 처분을 맞아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고점 시그널이 하나가 나왔고요. 안 그래도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둘 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 트리거를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네오셈이 먼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 역시도 이 급등주 상승 추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을 오늘 좀 훼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원래 워낙 강했던 종목들이니만큼 아마 뒷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번에 형성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물려 계신 분들이나 뒷파동이 나왔을 때는 일단 비중 축소를 통해서 한 발짝 좀 물러서서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와중에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리고 그 CS 같은 경우도 CS 같은 경우는 작년 시장 규모가 140억 달러도 아니고 14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갔던 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요. 온디바이스 AI였던 대장주인 제주반도체 역시도 그 관련된 저전력 그 MPD라고 하죠. 그것을 관련된 사업부를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주 반도체 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노이즈를 이겨내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런 노이즈가 좀 더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네. 시각을 바꿔서 중립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 제주반도체는 그렇다 쳐도 사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좀 내용이 있고 추세를 유지하는 그 기타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럼 각각 다르게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친구들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이 올라갈 수 있을지라고 찾다 보니까 그런 주변주까지 확산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밀리게 된다면 아무리 뭐 숫자가 나오고 내용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원인이 된다라면은 대장주가 좀 쉬어간다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이미 보시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이미 제주 반도체보다 더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섹터들은 약간 중립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상장 절차에 돌입해 기업 가치가 무려 20조 원으로 평가받는 토스와 본격적인 키 맞추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의 전환에 따라 은행업종의 둔화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카카오뱅크는 고성장성과 경상수익성 개선이 차별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상존하지만 향후 경상수익성 개선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체로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동사에 대해 중장기적 성장성도 긍정적이고 특히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간 공매도 금지로 인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공매도 잔액이 줄어들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공매도가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의 의무보고 대상자 변화로 인한 착시일 뿐 신규 공매도가 늘어난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틀째 하락세를 보인 이후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2위 카카오뱅크, 1위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52주 신고가예요. 근데 주가를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질 좋은 52주 신고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담대 갈아타기가 이제 본격화된데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크들이 확실히 좀 업계 최저의 금리와 함께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앞서 짚어봤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테마가 엮이고 모멘텀이 생기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모기지 대환대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토스 IPO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를 내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도 엮이면서 이런 어떤 테마가 확산되는 거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대형주들,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항상 체크를 하는 것이 바로 PBR, 퍼밴드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카카오 역시도 PBR 밴드 하단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카카오뱅크 역시도 PBR 밴드 1.7배 수준이 저점이었는데 역시나 그것을 다시 한번 찍고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퍼밴드 역시도 워낙에 비싸게 상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 25배 정도에서 평범한 일단 인터넷 뱅크 수준의 퍼밴드를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빈집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등이 정말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냐 이것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얼추 반등은 뭐 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대금도 터지고 있고요. 중요한 이평선들도 기술적으로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이런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낙폭과대 메리트와 그 외의 어떤 월의 모멘텀들은 뭐 당장 이것이 실적 수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상단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려 계신 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물려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좀 이제 교체 매매를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말씀 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에코프로비엠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속에 좀 한 4%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리 부장님? 예, 참 이 전지는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죠. 이제 미국 시장만 전체로 봤을 때 2026년 7년까지 지금 공급 과잉 상태다. 특히 셀업체 중심으로. 제가 뭐 이 양극재 업체를 얘기하면서 왜 셀업체를 먼저 얘기하냐. 어쩔 수 없이 셀업체가 잘 나가야지 양극재 업체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난 9일날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 있었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다행히 올랐어요. 증가했는데 QQ 대비로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로는 역시 절반 정도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이 한 3,400억 나왔는데 거의 80% 가까이가 AMPC 효과입니다. 이 세금 효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880억.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1.1%에 불과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죠. 이제 어찌됐든 뭐 적자는 아니고 흑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컨센 대비 상당히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업황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좀 반증했던 모습이고 여전히 뭐 여러분 잘 아시던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있고 이거에 수반되는 메탈 가격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자동차 OEM 업체, 셀 업체, 양극재 업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중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서 OEM 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배터리 가격 하락에 대한 이거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고 소진을 먼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기간 내에 업황의 서프라이즈는 아직은 요원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단기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금리,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더 이제 리튬 가격이 내는 게 더 하락하겠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하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가가 언제쯤 빨리 움직일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올해 이번 글로벌 업체들 1월 우리나라 자동차 OEM 업체도 그렇고요. 업체들 기업들이 이번 달 이제 한 25일 이후로 말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여기서 향후 이제 전기차 쪽이라든지 이쪽에 가이던스 제공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일단 실마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 2분기까지 최소한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쪽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은 유한한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분들 최근에 근데 동사의 수급이라든지 움직임은 가장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일단 보유자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분기나 3분기 때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관망이지 않을까라고 다른 게 다 안 움직인다면 모를까 일부 또 움직이는 섹터도 계속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분들은 조금 아직은 관망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